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시간이 돼서 음악을 자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광폰의 버스팅고 OP1을 제작한 제작자 최윤우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광카트리지라고 하시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빛을 쏴서 이렇게 소리꼴을 읽는 게 아니냐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일본에서 빛을 쏴서 접촉하지 않고 빛을 쏴서 소리꼴을 읽는 제품이 있는데 저도 동경 오디오스토어 가서 실제 듣기도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거는 실제로 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카트리지가 소리꼴을 긁으면서 캔틸레버가 진동을 하면서 악기처럼 배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매직이 없어요. 걔는 그냥 심심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광카트리지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었는가라고 얘기를 해서 이 구조가 어떻게 다르고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국은 조금 약간 그 광카트리지에 대한 선입관이 있어서 보급이 덜 된 편인데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핫한 아이템입니다. 뮌헨 오디오쇼 같은 경우 약 100개의 부스가 있다고 하면 약 60에서 70개 정도의 부스가 아날로그를 플레이합니다. 근데 60개 정도의 부스가 LP를 플레이하는데 60개 정도 부스 중에 약 40곳이 40% 정도 40곳 정도가 이 광카트리지로 시연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세계적인 그 아날로그 부흥기에 광카트리지가 자리를 잡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미 12년 전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거를 사서 구입을 하고 12년째 쓰고 있어요. 그래서 1세대 광카트리지가 그야말로 차로 치면 15년, 20년이 돼서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써본 사람이기 때문에 광카트리지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강의 내용은 여러분이 유튜브나 챗GPT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는 즉 10수년간 이거를 써본 사람만이 아는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도표를 간단히 만들어 왔는데 여기 PPT를 할 수도 없어서 이걸 보시면 구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일반 카트리지입니다. 일반 카트리지는 이 스타일러스 팁이 있고 이게 움직이면 여기에 자석이 이렇게 순환을 하고 여기에 코일이 있어서 자석과 코일 사이에 움직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신호를 만들어내죠. 광카트리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똑같이 바늘이 있고 똑같이 레코드를 긁습니다. 긁으면 이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흔들리면 이 빛이 이 뒤를 쏴요. 쏘면 요 앞에 가는 막이 있어서 빛을 쏘는데 그림자가 질 거 아니에요. 이 그림자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적어져서 빛이 적을 거고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적어져서 빛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이 출렁거림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첫 번째 광카트리지는 정전기 노이즈가 없습니다. 벅벅 틱틱 하는 노이즈가 없어요. 저도 10년 전에 처음 써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같은 판을 얹었는데 분명히 틱 퍽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걸로 하니까 띡 띡 LP 소리꼴에 새겨진 스크래치 그만큼만 표현하지 그 이상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정전기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생들 배우던데 다른 이종의 물질을 비벼낼 때 서로 전하의 차이에 의해서 정전기가 이 안에 누적이 돼요. 레코드에 다이아몬드 바늘이 이렇게 긁어가면 이 다이아몬드 바늘과 이 비닐 레코드가 서로 다른 재질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달라서 정전기가 축적이 됩니다.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작은 먼지나 스크래치에서 순간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이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순간 축적된 정전기가 번개치듯이 빡 하고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전기가 발생을 하면 이 뒤로 쫙 그래서 얘가 그 코일과 자석이기 때문에 번개를 그대로 맞아가지고 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읽는데 얘가 지나갈 때 얘도 정전기는 발생이 됩니다. 퍽 하고 발생이 되는데 저기 번개가 친다고 태양빛이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전자기적으로 번개를 치든지 말든지 얘는 빛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신호만 그대로 읽어요. 그래서 정전기 노이즈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퍽 지나갈 때 70%의 노이즈가 사라지고 그냥 삑 하고 넘어갑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음 그 보시면 알겠지만 MM이든 MC든 코일과 자석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데, 요게 보통 이제 SPU가 방식이 이렇게 코일이 감겨 있어요. 요게 레프트고 요게 라이트고, 요게 레프트고 요게 라이트고, 그다음에 이게 크로스 링이라고 해서 레프트 라이트가 교차하게 돼 있는데, 보시다시피 L 채널과 R 채널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교차를 덜 한다고 하면 옆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빛은 L 채널과 R 채널이 상호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냥 직진하니까 옆 채널로 빛을 쏘거나 이게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SMB가 그러니까 좌우 채널 분리도가 현저히 좋아집니다. 물론 LP라는 자체가 매체 자체가 채널 분리도가 떨어지는 매체이긴 해요. 하나로 좌우를 깎고 하나로 읽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서 생기는 좌우의 간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채널 분리도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데요. 보시면 MM, MC 옵티컬이에요. 1kg에서는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좀 개선이 되죠. 20kg 고음으로 갈수록 현저하게 채널 분리도가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LP 얘기할 때 가운데 중심에 모여서 아주 진하게 소리 나는 이게 아니라, 얘는 레코드에 새긴 그대로 무대가 쫙 펼쳐집니다. 좌우. 그래서 채널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스테레오 이미지가 더 정확하게 잡혀요. 그리고 보통 출력이 보면 MC는 0.1에서 0.8mm 이게 고출력이고, 보통 0.1mm, 0.3 정도가 제일 많은데 출력이 이렇게 낮아요. 낮고, MM이 이제 3에서 8mm 정도 되죠. 근데 광은 40에서 100mV가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무슨 장점이 있느냐? 보통 프리앰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300에서 500mV 정도 만든다고 보거든요. 증폭을 별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게 무슨 장점이 있느냐? 험이 없습니다. 험이라는 것은 카트리지에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죠. 노출이 돼서 이게 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톤암 케이블 가는 이 기관까지 아주 작은 레벨의 신호가 지나가는데, 주위에 트랜스라든지 공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자파를 때리면 얘가 그대로 안테나로 잡아들여요. 빨아들이게 되죠. 근데 광은 출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주위에서 그걸 때려도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설명할 텐데, 이 광 카트리지의 방식은 험이나 노이즈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60Hz, 120Hz, 180Hz 우웅하는 험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앞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소리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음은 이렇게 폭이 넓고요, 고음은 폭이 좁습니다. 이걸 그대로 LP에 새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1930년, 40년대부터 이미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대로 다 새기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LP가 22분 정도 깎을 수 있는데, 저음을 줄이지 않고 새기면 한 7분, 6분밖에 못 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음은 줄이고 고음은 너무 폭이 적으니까 깎기도 힘들고 그걸 재생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레코드에 새기냐면 이런 식으로 고음은 넓혀서 카드 기지가 바늘이 충분히 읽기 쉽게 하고, 저음은 줄여서 LP에서 차지하는 부피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20분 정도를 새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레코드에 새겨진 원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리아라고 해서 이렇게 새기는 거죠. 이렇게 새겨서 보통의 MM이나 MC 카트리지 이거를 새겨서 다시 전기 신호로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새겼으니까 코일과 자석으로 만드는 전기 에너지도 이런 커브를 그릴 것이다, 이쁘게. 그렇게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얘를 MM이나 MC로 읽으면 요따구로 나와요. 요따구로.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거는
MM과 MC, 즉 자석과 코일이 갖는 숙명적인 문제예요. 코일과 자석은 저음처럼 넓은 부분을 움직인다고 많은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고 좁은 부분을 움직인다고 조금의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에요. 좁아도 빠르게 움직이면 에너지를 많이 내고요. 넓어도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를 적게 냅니다. 이게 풍력 발전을 보시면 바람이 세게 불 때 같은 날개여도 바람이 세게 불어서 빨리 돌면 더 많은 전기가 나와요. 그리고 바람이 천천히 불어서 천천히 돌면 전기가 적게 나오죠. 즉 코일과 자석이 만들어내는 전기는 속도에 반응해요. 속도에. 폭이 아니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그래서 중음과 고음 때 이렇게 불룩하게 나오게 이렇게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저음은 오히려 진폭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생기는 양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성된 거를 포노 커브에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렇게 자르면 이거 뭐 먹다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증폭을 합니다. 약 20dB 정도. 이렇게 옆으로 늘려요. 커지게 한다는 얘기예요. 커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깎아냅니다. 저음에 맞춰서. 이건 다 버려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